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으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금리 인하냐. 근데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돈박스를 시작하고 이제 3주째가 된 날입니다. 오늘 불장TV의 퍼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불장TV의 퍼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퍼즈 대표님과 저는 이제 딜사이드 경제TV에서 또 네, 인연이 맞습니다. 있기도 하고 네. 할 때마다 너무 즐겁게 코인 얘기, 시장 얘기 다뤄주셔서 사실 저는 뭐 경제방송 뭐 척양은 아닙니다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나오시면 나름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해서 재밌는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했어요. 그 코스피 8,000 막 넘어가느냐 막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7,400대까지 네. 빠졌죠.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반도체주 너무 잘 갔었는데 오늘 시장 그리고 미국의 시장의 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와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무조건 맞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면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도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실적 발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막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잘 나왔는데 근데 막 몇몇 개 떨어진 종목도 있잖아요. 너무나 잘 나왔는데 떨어져. 메타도 맞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단순히 막 뭐 실적이 잘 나오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 그 너머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만큼 과연 나오느냐, 성과가 나오느냐, 안 그러면 생각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이거고 사실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쨌든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뭐 떨어진 거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쪽이 미국 쪽에서 먼저 떨어지면서 이제 분장에서 같이 떨어지면서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조정받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요 조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지표가 사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돈을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네. 금리를 인하면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금리가 어쨌든 은행에 넣으면 얼마만큼의 돈을 주는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의 가치는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은행에다 넣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반면에 금리가 낮아지면 굳이 은행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더 풀리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금리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제 관세 혹은 전쟁 그러면서 어쨌든 물가가 치솟으면 돈을 풀기 어려운 거죠. 돈을 풀면은 사실 자산의 가격도 높아지지만 요 물건의 가격들도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파월이 이제 그러니까 파월의 연준은 연준의 목표가 이제 물가 안정이랑 그다음에 고용인데 고용은 우리 썩 보지 않고 물가만 보겠다라고 이미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CPI랑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사실 중요했던 거죠. 너무 안 좋게 나왔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 같이 보시면은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 CPI나 PPI를 무조건 챙겨 보셨을 텐데 일단은 CPI는 그나마 좀 나왔어요. 5월 10일 날 발표한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예상이 3.7인데 3.8이 나왔고 근데 원래 이거 예상 3.7도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올라간 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엔 에너지였고 그다음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2.7 예상이 2.8이 나왔어요.
0.1 정도 오차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2점대라는 게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CPI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서 시장도 거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안 받았는데 그 PPI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예상이 4.8이었는데 전년 대비로 해서 실제로는 6.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오르면 한 두세 달 뒤에 CPI 반영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그 PPI 중에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거는 결과적으로 PC를 주로 많이 보는데 네. 그러니까 PPI의 종목 중에 개인 소비 지출. 네, PC로 그 PC랑 겹친 거. 아. 네, 그런 것만 따지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건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케빈 허씨가 돼도 요 금리 인하는커녕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금리 생각. 인상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으로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99까지 정도로 100은 안 넘었죠. 네, 100은 안 넘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아쉽게도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돈이 풀리는 상황이면 네. 실적이 안 좋아도 기세로 막 올라가고 약간 잡주들 돌아가면서 막 펌핑하고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유동성이 적어지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네, 원하는 만큼 못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장을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요 케빈 허씨가 이제 곧 이제 통과돼가지고 이제 연준 의장이 되거든요.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맞습니다. 다음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케빈 허씨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근데 이게 지금 기존의 연준이랑 좀 얘기하는 게 좀 얘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 요 CPI가 물가가 높아지는 거는 그 AI의 생산성 증대로 잡을 수 있다. A가 생산성이 증대되면 그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고서도 혹은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서도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질 거다. 가까운 미래는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게 또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챗 GPT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작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재작년? 작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딱 처음 써보고 이거 왜 쓰냐. 처음엔 그죠? 네. 헛소리 하는. 솔루션에서 막 하고 네, 막. 맞아요. 너무 헛소리하고 이거 도저히 쓸 수가 네.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없으면 안 돼요. 네, 거의 진짜 저도 그 사람들 만나면 네. 신입을 뽑을 필요가 없다. 네, 이게 순간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클로드 코드에다가 자기가 하는 걸 인수인계 시키고 인수인계가 다 되면 자르고. 잔인하다. 네, 이런 게 되게 벌어지고. 냉정한 현실이네요. 예,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런 것 때문에 미장의 버블이 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만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요 생산자 물가가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케빈 허씨가 보는 건 그런 거고 그러면 AI가 결국엔 답인데 AI만 발전하면 어쨌든 CPI가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당장의 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AI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이 뭐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케빈 허씨 입장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금리를 낮춰야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해가지고 더 AI 발전하고 이런 게 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일시적으로 요 물가가 치솟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CPI는 떨어질 수 있지만 AI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이게 뒤집히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워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가가 높으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이게 당연히 했는데 완전 정반대 얘기를 또 들고 나왔는데 또 듣다 보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100 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게 전쟁의 영향인 거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없는 평시 상황이었으면 그 말이 좀 어느 정도 설득이 될 텐데 지금 유가 이렇게 오르고 또 시차를 두고 또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그 워시는 트럼프랑 좀 긴밀하게 얘기를 혹은 베센트랑 네. 하고 있을 거로 보여요. 왜냐면 요 올라간 게 전부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가격들이 위주로 올랐고. 그래서 기름값만 잡히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CPI 목표가 원래 2%라고 그랬는데,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역사상 2%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아래로 떨어졌던 건 야 경기 침체나 이럴 때였고 평상시에는 한 2점 중반대? 네. 요 정도가 평시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준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성적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워시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딱 2%라고 할 게 아니고 원래 한 3%에서 2% 정도는 괜찮아.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지금 많아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끝나느냐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그 전에 좀 약간 종식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란은 지금 원하는 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그리고 뭐 유가도 지금 $100 밑으로 뭐 떨어질 기미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종전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흐름들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건 진짜 너무나 결국에는 그 유가 영향은 전쟁이 가장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예. 근데 이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뭐냐면 트럼프의 의도는 어떠한가. 어떤 생각인가 대체? 네, 트럼프가 결국에 전쟁을 앞두고. 끝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전쟁을 좀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란이 좀 그걸 아니까 명확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란이 어쨌든 트럼프가 요 전쟁을 빨리 끝나고 싶어하는 걸 아니까 어느 정도 좀 질질 끌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어쨌든 지금 뭐 국장도 지금 조정을 좀 받았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만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걸 생각해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 전쟁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상수가 됐다. 네, 이런 그러니까 상수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안중에도 없다. 그냥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한다. 끝난 것처럼 올라가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예 그런 영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요 유가가 빨리 잡히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가 잡히면 미장이든 국장이든. 유가가 잡힌다는 건 그 기준은 몇 달러 선 정도로? 그럼 $80 아래로 내려와야죠. $80 아래로? 네, 아래로 내려오고 어쨌든 그 제일 저는 결과적으로 뭐 가격도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네, 원유 수출입이 되어야. 네네. 지금 배가 움직이는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배들이 지금 이제 통과하느냐. 요게 결국에는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럼 이 몇 가지 좀 지표를 저희가 봤는데 사실 고용도 이 시장에 주는 충격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 나온 고용 보고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좋은 거야. 보통 그렇게.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예상치를 엄청나게 막 높게 했을 수도 있고 예상치를 그렇죠. 낮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사실 좀 봐야 된다고 좀 보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고용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큰 한 2년치를 보고 하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신규 취업자 수도 이렇게 보면은 추세가 아래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신규 뭐 실업 청구 건수도 뭐 계속 일정하긴 합니다만 다른 실업 관련된 수치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고용도 안 좋고 물가도 지금 안 좋은데 연준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고용 신경 안 쓸게. 신경 안 쓰고 그 물가를 볼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조금이나마 좋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더라고.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보냐면 애초에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네,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우연치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숫자에 사람 안 잡힌다? 숫자에 안 잡히니까 요 고용이 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네, 보이는데.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신규로 그 취업하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좀 그런 거는 이제 좀 일자리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일자리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좋은 것 같다. 일자리 네. 자체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해서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해외에서는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뭐냐면 일단 연준이 물가를 본다고 했는데 물가만 괜찮아지면 네. 뭐 모르죠.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모르지만 물가가 괜찮아지면은 결국에는 고용은 안 좋아요. 네. 물가가 괜찮아지면 고용은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물가도 안 좋고 고용도 안 좋으니까 물가가 안 좋은 걸 고용이 안 좋은 걸 해결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네. 물가가 안 좋은 걸 해결하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네. 좀 상충되는 건데 금리가 괜찮아진다. 그러면 고용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금리 인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나갈 때마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미가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으니까. 네, 해서 그리고 그 패드워치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금리 인하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쨌든 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결국에는 유동성이 좀 풀리는 것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너무 그 지수가 뭐 지표 발표하는 얘기를 좀 너무 오래 했는데 네,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약간 종목이나 이런 거 그렇죠. 궁금하실 텐데. 코인 얘기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고 지금 이더리움 벌써 이더리움 클래스 들어가서 물려 있는데 이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이 있으니까. 네. 네. 해서 한번 코인 얘기부터 먼저 할까? 어떻게 더 궁금하세요? 미장도 궁금하실 테고 코인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장의 영향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뭐 달러 인덱스 상관관계, 뭐 러셀 2000 지수, 뭐 등등 이제 PC 뭐 지수 같은 것들도 코인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표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부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네. 오늘 또 주제가 코인이니까. 아니 미장부터 네, 오케이 왜냐면 좋습니다. 요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재밌는 얘기. 어떤 얘기가 많냐면 지금이 거의 닷컴 버블 수준의 버블이다. 네, 버블이다. 버블의 끝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짜고짜 높다고 하면 그게 뭐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느냐? 네. 근데 이제 뭘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 요거를 제가 만든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저는 퍼즈 인덱스 뭐 이렇게 퍼즈 인덱스. 장난 그냥 그렇게 한 거고 예전에 어떤 걸 제가 했었냐면 그 S&P를 글로벌 M2로 나눈 적이 있어요. 유동성 자금이랑.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S&P만 가지고 하면은 그게 안 좋다 이거. 단순히 S&P는 당연히 돈이 풀리니까 돈이 그렇죠. 풀리는 거 대비 지금 S&P가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7,500 되네요. 지금 S&P 500 지수가. 네네네. 그래서 S&P를 글로벌 M2로 나눈 게 요거예요. 요건데 이때 위로 올라왔던 거 보이시죠? 이때. 네. 그게 언제예요? 이때가 닷컴 버블 때입니다. 2000년, 2001년. 네, 2000년 3월 요때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S&P는 계속 우상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M2 유동성에 대비하면 이 지금이 요 닷컴 버블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보면서 저는 글로벌 M2를 했지만 요 X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트위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미국의 M2로 나눠가지고 얘기하던데 근데 어쨌든 뭐 글로벌 M2 중에 미국의 M2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닷컴 버블 정도의 버블이 낀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막 그런 닷컴 버블 비슷한 얘기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버블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미장이 많이 빠진 원인이기도 했고, 근데 다들 어떤 전문가분들은 아니 이미 닷컴 버블 때도 뭐 97년부터 버블이었다 그랬고 98년 계속 버블이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 3, 4년 더 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중간에 있을 수 있다.
지금 팔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런 입장이긴 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요번에 버블이 어떤 형태로 끼느냐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AI 때문에 버블이 끼는 게 맞는데 어떤 식으로 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AI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메타도 사람 다 자르고요. 그렇죠. 예, 구조조정하고. 네, 다 자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결국 인건비예요.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일시적으로 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팍 뛸 거예요. 사람 다 자르니까. 뭐 엔비디아도 뭐 많고 뭐 구글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하는데 예. 그 M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이 없으니까. 네, 그 영업직들을 한테 요 퇴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직들 상대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일단 더 이상 신입을 뽑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잘라. 그럼 자르니까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확 좋아져. 실적이 잘 나온 네.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버블이 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 사람들이 자를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제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르는 거에 대한 실적이 다음 분기에 네. 나오겠고 그럼 그걸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다 자르기 시작하면서 한 6개월, 뭐 한 9개월, 1년 요 정도 뒤면은 실적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올 텐데 근데 요거가 어쨌든 기업들로 봤을 때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잘린 사람들이 굉장히 양질의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린 사람들 예. 그 쉽게 말하면 굉장히 대출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나 페이스북에 다녀. 그렇죠. 메타에 다녀라고 하면 나 삼전에 다녀 이러면 네. 대출 잘 되죠. 다녀. 이러면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대출 받아. 아니면 뭘 하려고 대출 받아. 그렇게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잘려 나가면 네. 결국에는 은행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금을 이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예. 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 망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지만 저는 이런 위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 뭐 AI로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거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법률로 제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어쨌든 터진 다음에나 법률로 제정 가능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 크게 버블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년? 최소 한 1년? 1년 내에? 네. 그런 상황이 공황에 가까운? 네. 뭐 1년이라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지금부터 한 5년? 약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정확히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상황 자체는 그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려버리면서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제 터질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결국엔 리만 브라더스도 이제 은행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던 일이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대출을 쉽게 해주고 서프라임에서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쇄적으로 도산을 했던 건데 그럼 은행의 파산이 좀 먼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버블의 어떤 끝은. 네. 근데 이걸 저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제 의견은. 버블로 가는 과정일 수 있으나.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저는 초입이다. 이제 초입이다. 네.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에 의한 네. 초입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너 보여줬던 거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S&P랑 글로벌 네트워크 나왔구나. 그러니까 곧 넘을 것 같은 느낌. 네, 요거는 그러면 너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랑 2000년대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은 퍼즈님 제 생각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네. 아예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그게 되냐. 돈은 한정적인데 돈에 네. 비해서 S&P가 많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00년대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걸 생각해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어디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그렇죠. 예. 우리도 네. 그렇고. 네. 2000년대에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 저는
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그때 어려서. 저도 어립니다. 네. 그때부터 이게 여의도에서 근무하셨던 거 아니죠? 네, 아닌데. 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엄청 쉬워졌죠. 그렇죠. 예. 그 미국 주식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한 게 사실 막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막상 붐이 일어난 건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네네네. 이게 시작됐어요. 다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 미국 주식 올라가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서 서학개미의 맞습니다. 시작. 예. 그때 이제 경제방송국에서도 미장을 다루기 시작하고 사실 뭐 처음은 그 3프로 TV였지만 네.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3프로 TV가 그것 때문에 빵 떴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주식 콘텐츠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빵 떴는데 근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20년부터 5년 정도, 6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증권사에서도 막 수수료도 할인해주고 뭐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 투자하기 쉬워졌는데 저도 그중 하나죠 뭐. 네, 쉬워졌는데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이 투자하기 좀 쉬워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식의 토큰화. 이거 혹시 아세요? 주식의 토큰화? 네. 토큰이라고 하면 나눠서 살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WA라고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코인 거래소에서 네.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1대1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 1테더는 1달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맞추죠. 예. 네. 근데 그런 것처럼 1테슬라랑 1대1로 매칭이 되는 코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상장시켜요. 지금 한 400달러 정도 되는데 네. 400달러가 되는 주식을 발행해서 살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코인을 만들어서 연동되게끔 해서.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랑 해외 거래소에서 미국 주식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이거 몰랐어요. 100배 레버리지 써서 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섭다. 100배 너무 무섭다. 아니, 떨어져도 100배 말씀드리기 절대 아니야. 떨어져도 100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자금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3국이나 안 그러면 경제개발 도상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서도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레버리지를 써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말하는 게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M2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M2가 늘어난 양은 뭐 일정하지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약간 양극단 될 것 같다. 그냥 이상한 나라에 있는 주식들은 다 망하고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주식만 갈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그렇게 토큰화 만들어가지고 상장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허락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걸 거예요. 네,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알면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크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논의인데 이거 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해주세요. 예.